자, 민주당으로 잠깐 가봅니다.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 양보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면서 의청 소집을 공개 요구했다. 뭐 이게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법사위 후반기 국회 때는 국민의힘한테 준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엔 나 혼자 욕먹을 테니까 준비는 이탈해. 예, 저는 일단 법사위원장 자리를 하반기에 넘겨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의결되기 전에 마치 정말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개혁 입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내준다고 한 것이 일단은 뭐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반기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미리 한 것도 좀 이렇게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법사위원회가 그 각 상임위원회 위에서 하는 것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좀 그거를 바로잡는 조치들이 다 취해진 다음에 법사위원장을 내줘도 될 텐데 그런 조치 없이 지금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것은 민주당 기재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좋아할 수 없다, 환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지난번에 네. 예를 들어서 여야 간의 그 100%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주기로 합의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 100분 만에 그게 뒤집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법사위를 안 주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172명 가운데 왜 110명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을까?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의원이 지금 의원총회를 다시 재의총을 요구하는 거는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뒤집어지면 그 민주당에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야 합의된 게 이게 뒤집어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근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나경원 때나 한교안 때나 뭐 이준석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주호영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물론 이제 원내대표든 뭐 당대표든 합의해놓고 가가지고 판판이 깨져가지고 나 그렇게 못하게 됐어라고 말한 적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니 그거는 서명이 된 상태에서 서명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 서명까지는 안 간 거겠지.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쟤네들이 저렇게 했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약간 선비 같은 느낌? 그런 주는 것도 좀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혹은 뭐 국회의원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악마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추경이라든지 뭐 또 뭐 좀 약간 독재 프레임이 없는데 독재 프레임이 있는 것 같이 몰리는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끼리 어쨌든 그 국회 그 각 당의 원내에서 이런 합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번 하반기에 법사위원 주는 거를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저도 어느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 또 반대로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그러면 정말 180석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냐 이 말인 거죠. 전혀 제대로 된, 우리가 느끼기에는 속 시원한 어떤 법안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단순하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협치를 못했다, 협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프레임에 서로 갇히는 바람에 법사위를 양보하는 것 같은 모양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들한테도 지금 설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합의사항의 제 사망을 봤어요. 그 사망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지금 심사권 120일로 가지기로 돼 있는 걸 60일로 바꾸겠다. 그리고 체계 작구 심사 권한을 그 법사위로부터 없애겠다.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사망까지 합의 조건이 있는데 그 합의 조건에 만약에 맞지 않으면 이게 합의가 무효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의가 작동되기 위해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1, 2, 사망에 해당하는 부분이 충족돼야 된다. 그 생각하고요. 만약에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법사위원장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입법 그 안에
많이 몰아치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대통령이 그러면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그 청와대까지 불러서 이렇게 가끔 협치란 얘기를 할까? 우리가 보기에는 국민의힘과 무슨 놈이 협치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의석이 있기 때문에 개혁 입법을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다른 측면으로 하나 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남북 정상회담이 4.27 판문점 회담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남북 공동성명에 대해서 비준을 안 합니다. 국회가.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그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못 얻었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야, 너희들이 원하는 떡 하나 줄 테니 남북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이거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준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겁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남북 간에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국의 동의 없이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남북 간에 뭘 했는데 미국이 반대하고 우리나라 야당에서 반대하면 청와대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쉽게 예를 들면 이게 짧게 끊을게요.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 우리나라 못 옵니다. 지금 상황에선. 근데 만약에 이 지금 7개 상임위원회를 주기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야, 너희들도 국정의 파트너다. 책임의식을 가져라. 그럼 남북 문제에 대해서 그럼 지금부터 이제 표결하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게 설득을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 관계자가 말을 하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답답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답답하다는 뜻이 아니라 파트너가 믿을 수가 없는 파트너라는 것이죠. 국민의힘 당이 그동안 해왔었던 그 사례를 보면은 해줄게. 근데 결국에는 뒤집었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아니 상임위 반 가져가고 법사위 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자구 심사라든지 뭐 계류 이런 걸 다 개정을 한다고 해도 결국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우리가 자기들이 양보하기란 거 협조하기란 거 나 몰라 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할까 했을 때 과연 민주당이 뭘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없다라는 것이죠.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 주제를 이것만- 길게 할 네네. 이야기가 아니어서 여기까지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 많이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합의 깨질 거라고 봐요. 얼마 안 가서 깨질 거라고 봐. 일단은.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거예요. 뭐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뭐 120일에 60일로 다 추한다. 우리한테 120일은 4개월이고요. 60일은 2달인데 2달 동안 또 기다려야 돼. 저기서 반대를 해버리면 문제는 개혁의 진짜 골든타임은 다음 대통령 임기 1년이에요. 초반 1년. 민주당이 어찌됐건 우호 지분 포함해서 180석 갖고 있어요.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은 뭐 감옥 가 계신 분 한두 분 빼고 나도 180석이 넘어요. 탈당했다고 해도. 그게 대한민국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개혁의 골든타임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쉽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후반기 국회 때 법사위원장을 줄 수도 있다는데 전혀 협조를 안 하는 발목 잡기 정당인 100석 조금 넘는 그 역대로 찌그러든 그 정당한테 이러저러한 이유가 붙어 있긴 하지만 발목 잡을 기회를 확실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긴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인 분들 있잖아. 민주당에 계시는 보수분들. 그분들 입장에선 야 국회라는 게 맨날 날치기 안 하는 게 품격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뭔가 좋은 모양새 갖춰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국민한테 보여주는 타입의 미호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굳히게 들어가면 사회 구조는 안 바뀌고 개혁은 안 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깨시민들, 민주시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쪽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왔었는데 야, 또 발목 잡을 기회를 줬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야기는 방송에 했던 이야기고 정청래 의원 나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정치 모릅니다. 특히나 지역에서 국회의원 뽑아갖고 3, 4선 하신 분들 정치 몰라요. 진짜 난 모른다고 확신을 해요. 민심을 읽는 방법도 모르겠고 여의도에 갇혀가지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셨던 분들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입장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구시대적 문법 있잖아. 여와 야가 서로 협치해가지고 그 협치의 이면에 보면 이번에 언론관계법도 보면은 누더기 돼버려가지고 개혁이 아니라 계약돼가지고 올라가고 올렸는데 민주당은 민주당으로 욕먹고 단체들로 욕하고 이러잖아요. 180석 줬을 때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달라는 거야. 근데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100명 넘게 찬성을 해.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후원금 모금 좀 띄워주세요. 이번 도와드리고 싶어 진짜. 저도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다시 뭐 지금 상황에서 바로잡을 수 없겠지만 이런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정청래 좀 후원합시다. 이렇게 힘이 돼야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더라 해야 이 개혁성의 정치인들이 자꾸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농협 301-2273-2305-71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에 많은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